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이 밤 따뜻한 옛 이야기 들으며 편안히 쉬어가세요. 자, 이제 책을 펴고 동화 속으로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모두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바다 냄새와 생선 향이 가득한 활기찬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큰 부자 상인 박중식이 살았다. 그의 배는 멀리까지 항해하며 비단과 향신료를 실어왔고 창고에는 언제나 물건이 넘쳐났다. 하지만 박중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하나뿐인 딸 민서였다. 민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났다. 그녀의 얼굴은 바다 위에 뜬 달처럼 빛났고 목소리는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러웠으며 걸음걸이는 외가리처럼 우아했다. 무엇보다 민서는 마음씨가 따뜻해서 배고픈 어부들에게 생선을 나눠주곤 했기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민서가 18살이 되자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한양의 학자 아들부터 인근 고을의 부잣집 도련님, 심지어 도지사의 조카까지 매일같이 중매쟁이들이 박중식의 집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박중식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있었다. 물건을 팔 때는 손님의 마음을 읽어야 했고 때로는 재치로 상황을 풀어야 했다. 그는 딸의 남편감으로 단순히 돈이 많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을 원치 않았다. 어느 봄날 저녁 마을 광장에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 때 박중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민서의 혼인 문제를 결정해야겠소.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네.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어떤 조건일까? 박중식은 말을 이었다. 우리 민서는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과 혼인해야 하네. 그러니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물건을 기발한 방법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을 판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박중식은 차분히 설명했다. 장사는 좋은 물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물로 바꿀 줄 알아야 하오. 우리 집 사위가 될 사람은 반드시 그런 능력을 지녀야 하네. 민서는 아버지 곁에 서서 그의 뜻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은 술렁였다. 학자의 아들은 좋은 비단을 가져왔지만 평범하게 팔려 했다. 상인의 아들은 흔한 물건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떤 이는 억지로 물건을 팔려다 오히려 욕을 먹었다. 모두 박중식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결정을 믿으며 누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지 궁금해했다. 마을 사람들도 이 특별한 시험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과연 누가 아무도 원치 않는 물건을 팔아 민서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어부의 제자 몇 년 전 바닷가 마을에 서준이라는 청년이 찾아왔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항구에서 항구로 떠돌던 그는 이 마을에서 한 어부의 제자로 들어갔다. 서준은 키가 훤칠했지만 햇볕에 바랜 머리카락은 엉키고 옷은 소금에 절어 늘 초라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덥수룩한 머리를 보고 미역머리라 불렀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물을 끌고 생선을 손질하며 배를 고쳤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밝고 따뜻했다.
서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상인의 딸 민서를 몰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다. 민서는 항구를 걸을 때면 바다 위의 달처럼 빛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어느 겨울의 일이었다. 민서가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서준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그 후로 그는 하루도 민서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밤이면 어부의 오두막에서 볏짚 위에 누워 민서를 떠올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잔잔한 목소리, 우아한 걸음걸이.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오면 한숨만 나왔다. 나 같은 어부 제자가 어떻게 감히 상인의 딸을 사랑해. 신분의 차이는 바다처럼 넓고 깊었다. 그래도 서주는 마음을 접지 않았다. 민서가 항구를 지나갈 때면 더 열심히 일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조개 껍데기를 몰래 문 앞에 놓아두었다. 민서는 서준의 성실함을 알아보았다. 시장에서 그를 지나치며 가끔 말했다. 오늘도 수고 많네, 서준아. 그럴 때마다 서준의 가슴은 뛰었다. 하지만 곧 더 큰 절망이 밀려왔다. 그녀의 친절은 그저 친절일 뿐 사랑과는 달랐다. 그래도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눈이 갔다. 그녀가 시장에서 어부들에게 생선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더 깊어졌다. 서준은 마을에서 재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부들과 함께 있을 때면 재미난 이야기를 지어내 모두를 웃게 했다. 그는 머리가 좋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하지만 민서의 대한 마음은 늘 무겁게 짓눌렀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낮은데 무슨 소용인가? 그는 종종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민서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다. 민서도 서준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묵묵히 일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이 조개 껍데기를 문 앞에 놓는 걸 알고 있었다. 저를 좋아하는 걸까? 민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다. 그래도 서준의 성실한 모습은 그녀 마음에 따뜻한 흔적을 남겼다. 서준은 그런 민서의 작은 관심에도 힘을 얻었다. 그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 사랑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아직 없었다. 마을의 시험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행동을 결심하다 박중식의 시험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여러 청년들이 도전했다. 학자의 아들은 좋은 비단을 내놓았지만 평범하게 팔려다 실패했다. 상인의 아들은 흔한 물건을 들고 나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떤 이는 억지로 물건을 팔려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만 샀다. 모두 박중식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 서준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이건 내게 온 기회야.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다. 실패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어부의 제자가 감히 상인의 딸을 넘보다니 모두가 그를 비웃을 터였다. 며칠 동안 서준은 바닷가에서 홀로 걸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그의 생각과 뒤섞였다. 나 같은 하찮은 제자가 민서를 사랑한다고 나서다니 터무니없는 일 아닌가. 그는 마음이 흔들렸다. 실패하면 지금껏 쌓아온 삶이 무너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민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 착한 마음씨.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서준은 마을에서 재치 있는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부들과 함께 있을 때면 재미난 이야기를 지어내 모두를 즐겁게 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발한 생각을 해내곤 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서를 향한 사랑이 그를 움직였다. 그녀를 위해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는 밤마다 오두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시험에 나설지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박중식과 그의 부인 한씨가 대청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서준은 마당에 나가 정중히 절을 했다. 나으리, 소인이 시험에 도전하고 쉽습니다. 박중식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묵묵히 일만 하던 제자가 갑자기 나선 것이다. 그는 서준의 초라한 옷을 위아래로 훑으며 웃었다. 너 같은 어부 제자가 농담이냐? 이건 우리 민서의 사위를 뽑는 중대한 일이야. 한씨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이 애가 뭘 안다고 나서겠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더욱 당당히 말했다. 소희는 민서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아가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내로서의 배짱은 있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서준의 솔직한 말에 박중식과 한씨는 놀란 얼굴이 되었다. 박중식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놈이 제 분수를 모르고 민서에게 혼담을 넣은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한양의 학자 아들, 큰 상인집 도련님들인데 네가 감히. 그때 한씨는 서준의 뻔뻔한 말에 흥미를 느꼈다. 어머, 이 애가 정말로? 그녀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부 제자가 상인의 딸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하다니 배짱 하나는 대단하구나. 한 씨는 남편을 보며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 한번 보세요. 무슨 용기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양반 도련님들은 다 실패했는데 이 제자가 뭘 할지 보고 싶네요. 박중식은 여전히 못마땅했지만 부인의 말에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이 제자가 성공할 리 있겠어? 결국 그는 허락했다. 좋다,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실패하면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거야. 서준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창문 뒤에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민서는 놀랐다. 평소 조용하던 서준이 이런 용기를 낼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은 살짝 흔들렸다. 기발한 판매 서준은 며칠 동안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는 3가지 물건, 찢어진 그물, 마른 생선, 깨진 질그릇을 골랐다. 그리고 각 물건을 팔기 위해 마을의 중요한 인물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데 시간을 들였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박중식과 한씨 부인 그리고 민서 앞에 섰다. 손에는 낡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박중식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쓰레기 같은 물건을 누가 사겠나? 서준은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다. 지켜보십시오, 나으리. 먼저 서준은 마을 원로 강 노인을 찾아갔다. 강 노인은 학식이 높아 존경받았지만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있었다. 서준은 그가 마을 아이들에게 덕을 가르치며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강 노인의 집 앞에서 서준은 깊이 절을 했다. 오 원로님, 안녕하십니까? 강 노인이 물었다. 자네가 여긴 무슨 일로 왔나? 서준은 찢어진 그물을 꺼냈다. 이 그물을 팔기 위해 왔습니다. 강 노인은 눈썹을 치켰다. 그런 낡은 그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서준은 차분히 말했다. 원로님, 소인은 원로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그물은 폭풍 속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생선을 잡아준 그물입니다. 이 그물의 구멍에는 마을을 위한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강 노인은 흥미를 보였다. 서준은 이어 말했다. 이 그물을 학당에 걸어두시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착한 일을 한 그물이다. 우리도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요. 원로님의 가르침이 더 빛날 겁니다. 강 노인은 자신의 명성이 더해질 생각에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군. 얼마인가? 서준은 답했다. 선한 일에 값을 매길 순 없지만 뜻을 위해 10냥만 받겠습니다. 강 노인은 기꺼이 돈을 냈다. 이 그물로 아이들에게 덕을 가르치겠네. 다음으로 서준은 주막집 오씨 아줌마를 찾아갔다. 오씨는 손님들을 즐겁게 하려 애썼지만 장사가 잘 안 될 때면 불안해했다. 서준은 그녀가 손님들의 충성심을 잃을까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막에 들어서며 서준은 인사했다. 아줌마 안녕하십니까? 오씨가 방였다. 오 서준이 아닌가? 무슨 일이야? 서준은 마른 생선을 꺼냈다. 이 생선을 팔고 싶습니다. 오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 마른 생선을 누가 사겠나?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줌마, 소인은 아줌마가 손님들에게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 생선은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딘 생선입니다. 끝까지 버텨낸 힘이 담겨 있죠. 오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서준은 이어 말했다. 이 생선을 인내의 생선이라 부르며 손님들에게 보여주세요. 이 생선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술 한 잔 더 사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오씨는 손님들이 더 몰려올 모습을 상상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거 재밌겠네. 얼마야? 서준은 답했다. 의미 있는 생선이니 15냥만 받겠습니다. 오씨는 기꺼이 돈을 냈다. 좋아. 이걸로 손님들에게 힘을 주겠어. 마지막으로 서준은 절에 사는지 스님을 찾아갔다. 지 스님은 겸손했지만 자신의 설법에 자부심이 있었다. 서준은 스님이 비유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절 마당에서 서준은 절을 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지 스님이 물었다. 무슨 일로 찾아왔나? 서준은 깨진 질그릇을 꺼냈다. 이 그릇을 팔고 싶습니다. 스님은 의아해했다. 깨진 그릇이 무슨 쓸모가 있나? 서준은 차분히 말했다. 스님, 소인은 스님의 설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걸 보았습니다. 이 그릇은 완벽했을 때보다 깨진 지금이 더 깊은 뜻을 지닙니다. 깨진 모습은 삶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스님은 귀를 기울였다. 서준은 이어 말했다. 이 그릇을 설법에 보여주시며 말씀하세요. 깨진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도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요.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지 스님은 감탄했다. 깊은 뜻이 있군. 얼마인가? 서준은 답했다. 스님의 가르침을 위해 20냥만 받겠습니다. 스님은 돈을 내주었다. 이 그릇으로 더 많은 이들을 깨우겠네. 박중식과 한씨 그리고 민서는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았다. 그들은 놀랐다. 서준은 단순히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신뢰를 얻어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서준은 45양을 들고 돌아와 절을 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으리. 결혼과 전설 박중식은 서준이 45양을 내밀며 절하는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다. 그 어떤 양반집 도련님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어부 제자가 해낸 것이었다. 서준은 물건을 판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 박중식은 한참 동안 서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어이없었지만 곧 그의 눈에 감탄의 빛이 스며들었다. 한씨 부인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여보, 이애 정말 대단해요. 이런 재치라면 우리 장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서는 서준의 진심과 영리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박중식은 마음을 굳혔다. 그는 서준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우리 민서를 사랑하느냐? 서준은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답했다. 예, 나으리. 지난 3년 동안 아가씨의 착한 마음과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민서는 그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뛰었다. 평소 성실하던 서준이 자신을 이렇게 깊이 사랑했다는 사실에 놀랍고 기뻤다. 박중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 같은 사내가 우리 사위감이야. 한씨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신분이야 어떻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민서를 맡겨도 되겠어요. 마을은 곧 축제로 들썩였다. 서준과 민서의 혼례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성대히 치러졌다. 등불이 바다 위 별처럼 빛났고 어부들은 노래를 불렀다. 서준은 더 이상 미역머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박서준이라 불렸고 머리는 단정히 다듬었으며 좋은 옷을 입었다. 원래부터 잘생긴 청년이었음이 드러났다. 민서는 서준의 재치와 성실함에 감탄했고 서준은 민서의 따뜻한 마음에 더 깊이 빠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서준은 장인 박중식의 장사를 도왔다. 그의 기발한 생각은 금세 빛을 발했다. 어느 날 박중식이 창고에 쌓인 오래된 생선을 보며 걱정했다. 이 생선은 너무 오래됐지만 버리기엔 아깝다. 어떻게 팔아야 하나? 서준이 나섰다. 장인어른, 이 생선을 바다 숙성 생선이라 부르면 어떨까요? 오래 묵은 술이 더 깊은 맛을 내듯 이 생선도 바다의 시간을 담아 특별한 맛을 낸다고 하시면 됩니다. 박중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의 말대로 바다 숙성 생선이라 이름 짓자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이라 여기며 더 비싼 값에 사갔다. 또 한 번 서준은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던 작은 항가리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 이 항가리들을 소원 항가리라 부릅시다. 작아서 집 어디에나 둘 수 있고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으면 이루어진다고 하세요. 사람들은 그 말에 끌려 항가리를 사갔다. 민서는 서준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당신은 정말 어떤 물건이든 특별하게 만들어요. 서준은 웃으며 답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그걸 물건에 담아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인답니다. 박중식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그는 종종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사위는 장사 천재야. 서준의 이야기는 기발한 어부라는 이름으로 마을에 퍼졌다. 어부 제자가 상인의 딸과 혼인한 이야기는 놀랍고
흥미로운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신분이 낮아도 재치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구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야. 서준이 민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런 용기가 나왔다고들 했다. 서준과 민서는 서로를 아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닷가 마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전설로 남았다. 어떤 이는 말했다. 지혜와 진심이 있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지. 서준의 기지와 배짱, 그리고 민서를 향한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다.